세계 지도를 펼치면 이상한 쌍둥이 같은 두 나라가 보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나란히 붙어있는 이 두 나라는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데 지리적 조건도 거의 같죠. 둘 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세계 무역의 핵심 해협을 끼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도 비슷한데 아랍인이 대다수고 이슬람교를 믿고 같은 언어를 쓰죠. 하지만 현재 이 두 나라의 상황은 천국과 지옥만큼 다릅니다. 한 나라는 중동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국민들은 최신 병원에서 치료받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다른 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인구의 80%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한 두 나라가 어떻게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세기 초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포르투갈 제국이 오만을 침공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 무스카트를 점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는데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모든 물자가 이 해협을 지나갔거든요. 포르투갈은 오만을 식민지로 만들고 인도양 무역을 독점하려 했지만 오만인들은 순순히 당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예멘은 다른 제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예멘 북부 전역을 점령한 것인데 오스만 제국에게 예멘은 홍해를 장악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지나갔거든요. 오스만 제국은 400년 가까이 예멘을 지배했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이 무너질 때까지 그 지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오만은 달랐습니다. 포르투갈의 지배는 100년밖에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오만의 부족들이 단결해서 저항했고 17세기 중반 마침내 포르투갈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무스카트를 되찾은 오만인들은 곧 역할을 바꿔서 식민지에서 제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만 술탄국이 수립되었고 포르투갈로부터 배운 해상 무역 기술을 활용해 인도양 전역으로 뻗어나갔죠. 오만 상인들은 이란에서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 동아프리카까지 무역망을 구축했는데 잔지바르까지 오만 제국의 일부로 간주될 정도였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오만은 인도양의 강자였지만 영국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세기 말 오만은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지만 내정은 술탄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완전한 독립을 얻었을 때 오만에는 이미 통치 경험과 무역 전통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예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자 권력 공백이 생겼는데 예멘 북부 산악지대에 살던 자이디파 시아 무슬림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400년간 오스만의 지배를 받으며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때문에 고립되어 있었고 그래서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자이디파 지도자 이맘 야히야가 북예멘 전역을 장악하고 무타와칼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맘 야히야는 극도로 엄격한 통치자였는데 순위파, 기독교인, 유대인 같은 다른 종교 집단에 대해 가혹했습니다. 북예멘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쌓여갔고 한편 남예멘은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멘은 둘로 쪼개져 있었고 북쪽에서는 종교적 갈등이 끓고 있었는데 수십 년 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북예멘의 순위파 군 지휘관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이디파 이맘을 축출하려 했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가 순위파 반군을 지원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은 시아파 왕을 지원했거든요. 종교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집트식 아랍 민족주의가 자국으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만약 예멘에서 왕정이 무너지면 다음은 자신들 차례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아파 왕을 지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8년간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이어졌으며 10만에서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전이 끝났을 때 이집트가 지원한 아랍 민족주의 세력이 승리했고 자이디파는 권력을 잃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예멘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동안 남예멘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남예멘의 혁명 세력이 영국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국가해방전선이라는 공산주의 성향의 집단이 남예멘을 장악했습니다. 예멘은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었는데 북쪽에는 아랍 민족주의 정부가 있었고 남쪽에는 공산주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리전이 시작되었는데 미국이 북예멘 정부를 지원했고 소련이 남예멘 공산주의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아랍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지지받는 거의 유일한 곳이 남예멘이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왕국들은 충격을 받았는데 공산주의는 왕정의 적이었고 그래서 8년간 또다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 1970년 오만에서는 역사를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월 23일 궁정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늙은 술탄 사이드 빈 타이무르가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극도로 보수적인 통치자였는데 기술 발전을 금지하고 선글라스를 15분 이상 착용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오만은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영국이 개입했습니다. 석유 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고 오만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했거든요. 영국은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술탄의 아들 카부스 빈 사이드였는데 당시 30세였던 카부스는 영국에서 교육받았고 현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만의 술탄이 된 순간 오만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죠. 술탄 카부스가 오만을 물려받았을 때 나라는 암흑시대에 있었는데 전국에 학교가 단 3개밖에 없었고 병원도 19개에 불과했으며 포장도로는 고작 10km였습니다. 대부분의 오만인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술탄 카부스는 즉시 개혁에 착수했는데 석유 수입을 국민을 위해 쓰기로 결심한 것이죠. 15년 만에 오만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학교 500개, 병원 100개, 포장도로 3000km가 생겼습니다.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의료 서비스가 확충되었습니다. 술탄은 노예제를 폐지했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고 의회와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죠. 술탄 카부스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는데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만화 정책을 도입했는데 외국 석유 회사들이 현지 오만인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오만 노동자들이 기술을 배워 결국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었고 관광산업도 육성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만을 방문해 수십억 달러의 경제활동을 일으켰습니다. 종교적 관용도 확립했는데 시아파든 수니파든 모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용 덕분에 오만은 국제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의 평화협상을 주선했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도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몇 년 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도 오만에서 이루어졌죠. 오만은 중동의 모든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했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 사우디 후티 갈등, 카타르 봉쇄 사태 모두에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이런 중립 덕분에 오만은 중동의 평화 중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술탄 카부스는 민주적 지도자는 아니었는데 절대 군주였지만 국민을 위해 통치했습니다. 오만인들에게 그는 구세주나 다름없었는데 최근 그가 사망했을 때 전 국민이 애도했습니다. 50년간의 통치로 오만을 중세에서 현대로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예멘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연맹의 중재로 남북 예멘이 통일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통일까지는 10년이 더 걸렸고 20세기 말 마침내 예멘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알리 압둘라 살레였는데 그는 22년간 예멘을 통치했고 역사는 그를 아랍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살레는 재임 기간 동안 매년 석유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20억 달러를 빼돌렸는데 이 돈을 가족 자산을 키우고 서방 국가의 재산을 쌓는 데 썼습니다. 술탄 카부스가 오만의 석유 수입을 국민을 위해 쓰는 동안 압둘라 살레는 예멘 국민의 돈을 양손으로 퍼담고 있었던 것이죠. 부패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살레는 여러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살레는 정치적으로 사담을 지지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아랍 국가들이 사담에 반대하는데도 그랬습니다. 사우디는 격분했고 이라크가 전쟁에서 패배하자 사우디는 예멘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사우디에서 일하던 80만 명의 예멘 노동자를 추방해버렸고 이것은 예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예멘이 이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려고 애쓰는 동안 몇 년 후 또 다른 재앙이 닥쳤습니다. 남부에서 살레 정부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살레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알카에다에게 예멘에서 활동할 공간을 주었습니다. 이 결정의 대가를 예멘은 수십 년 동안 치르게 되는데 예멘은 이제 여러 집단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남부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중부에는 알카에다가, 북부에는 아랍 민족주의자와 자이디파 시아가 있었고 예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2011년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었고 예멘에도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었는데 살레 정부에 대한 증오가 폭발한 것입니다. 모든 집단이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북부의 자이디파 시아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티였죠.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강력해진 후티는 살레의 지지자들을 물리치고 몇 년 후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했으며 정부 장악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예멘의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멘은 세계 강대국들의 대리전 전장이 되었는데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부군을 지원하며 미국과 러시아도 각자 선택한 집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부에는 알카에다가 여전히 활동하고 남부에는 분리주의 세력이 있는데 이 대리전의 대가는 예멘의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멘 인구 2천만 명이 하루 두 끼도 먹지 못합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었고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멘은 대리전 정치의 더러운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이란 갈등의 여파가 예멘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죠. 두 나라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만과 예멘은 같은 반도에 있고 같은 자원을 가졌습니다.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데 한 나라는 번영하고 다른 나라는 파멸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리가 아니었는데 둘 다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자원도 아니었는데 둘 다 석유와 가스가 풍부했죠. 종교도 아니었는데 둘 다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차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술탄 카부스는 국민을 위해 통치했는데 석유 수입을 학교, 병원, 도로에 투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석유 이후를 준비했고 관용을 확립하고 중립을 유지하며 평화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50년간 오만을 중세에서 현대로 이끌었죠. 압둘라 살레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통치했는데 매년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개인 재산을 쌓았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알카에다에게 공간을 주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내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리더는 나라를 건설했고 다른 리더는 나라를 파괴했는데 지리나 자원이 아니라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1970년은 두 나라 모두에게 전환점이었는데 같은 해에 두 나라 모두 새로운 리더를 맞이했습니다. 한 리더는 국민을 선택했고 다른 리더는 자신을 선택했는데 50년 후 결과는 명백합니다. 오만 사람들은 현대적인 학교에서 교육받고 최신 병원에서 치료받습니다. 깨끗한 도로를 달리는데 예멘 사람들은 폭격을 피해 도망다니고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미래를 잃었죠. 오만은 평화의 중재자로 존경받고 예멘은 대리전의 전장으로 버려졌는데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도착한 곳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하는데 나라의 운명은 질이나 자원이 아니라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싱가포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오만이 그 증거인데 현명한 리더 한 명이 국가 전체를 바꿀 수 있고 반대로 부패한 리더 한 명이 국가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예멘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고 너무 많은 세력이 얽혀 있습니다. 다음에 세계 지도를 볼 때 아라비아 반도 남쪽을 주목해보세요. 나란히 있는 두 나라가 보일 것인데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입니다. 한쪽은 희망이고 한쪽은 절망인데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1970년에 내려진 선택이었습니다.